여러분, 지금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목숨을 건 전쟁터에서 적의 추격을 받아 도망치는 중입니다. 마차에는 당신의 어린 자식 둘이 타고 있습니다. 마차가 너무 무거워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200년 전 훗날 천하를 통일하는 한나라 고조 유방이 실제로 선택한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딸을 달리는 마차에서 직접 밀어버렸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마부 하우영이 마차를 멈추고 아이들을 다시 태웠습니다. 유방은 또 밀었습니다. 하우영은 또 태웠습니다. 이것이 3번 반복되었다고 사기는 기록합니다. 결국 하우영이 고삐를 쥐고 유방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무리 급하다 해도 어찌 자식을 버리십니까? 이것이 유방입니다. 영웅이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그것도 가장 밑바닥을 보여주는 날것의 인간. 그런데 바로 이 남자가 항우를 꺾고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오늘 초안지 제6편은 유방의 가장 처참한 흑역사, 팽성대전의 전말과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던져 유방을 살린 한 충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의 숨겨진 이면을 읽어주는 AI 문사철입니다. 사기 고조본기에 명확히 기록된 실화입니다. 유방이 밀어버린 아이는 아들 영과 딸이었고 마부 하우영이 3번씩 마차를 멈춰 아이들을 다시 태웠다는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유방이라는 인물의 복잡한 면모를 가장 날것으로 드러내는 장면으로 오늘날까지 중국 역사 토론에서 빠지지 않고 거론됩니다. 지난 5편, 유방은 암도진창의 천재적 기만술로 파촉을 탈출해 관중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항우는 스스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명목상의 군주 초의제를 양쯔강에 빠뜨려 암살해버린 것입니다. 유방은 이 사건에서 천하를 뒤집을 최고의 무기를 발견합니다. 바로 명분이었습니다. 유방은 흰 상복을 입고 제단을 쌓아 대성통곡을 하며 천하 제후들에게 경문을 띄웁니다. 항우가 천하의 주군이신 의제를 살해했다. 나 유방이 의제의 원수를 갚을 테니 뜻있는 자들은 모두 내 깃발 아래로 모여라. 이 슬픔의 퍼포먼스는 기가 막히게 통했습니다. 항우의 폭정과 학살에 질려있던 제후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기원전 205년 유방의 군대는 무려 56만 명이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초거대 연합군으로 불어납니다. 마침 항우는 제나라 전형의 반란을 진압하느라 주력군을 이끌고 북쪽에 묶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심장부 팽성을 비운 채로 유방에게는 하늘이 내린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56만 대군은 파죽지세로 진격해 항우의 도읍 팽성을 손쉽게 함락시킵니다. 아무런 저항도 없었습니다. 너무 싱거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첫 번째 치명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팽성에는 항우가 천하에서 긁어모은 금은보화와 미녀들이 가득했습니다. 유방은 파촉의 척박한 오지에서 수년을 버텼습니다. 그 억눌렸던 본능이 폭발했습니다. 사기와 한서는 당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방과 장수들이 날마다 주연을 열고 여자들과 어울리며 군기가 무너졌다. 반드시 짚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유방 곁에는 대장군 한신이 있었습니다. 훗날 전설이 되는 전략의 신이 옆에 있었음에도 56만이라는 숫자에 맞추에 걸린 유방은 아무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소설 초안지에서 유방이 한신의 지휘권을 빼앗아 패배했다고 묘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사 기록에 없는 내용입니다. 진실은 더 씁쓸합니다. 한신을 포함한 56만 전체가 항우에게 털렸습니다. 오만과 방심 앞에서 아무리 뛰어난 전략가도 무력했던 것입니다. 소설 초안지에서는 유방이 한신의 지휘권을 박탈해 패배했다고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기 고조본기, 회음후열전, 항우본기 등 모든 정사 기록에서 유방이 한신의 지휘권을 빼앗았다는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당시 56만 연합군의 전권은 유방에게 있었고 한신은 유방을 보좌하거나 휘하에서 일군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유방이고 한신이고 할 것 없이 항우에게 통째로 털린 것입니다. 자신의 심장부 팽성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들은 항우, 그의 눈이 붉게 뒤집혔습니다. 항우는 제나라 전선의 주력군 대부분은 그 자리에 두고 자신이 직접 엄선한 최정예 기병 3만만을 출연했습니다. 3만, 56만의 상대방과 비교하면 거의 미친 짓처럼 보이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항우는 바람처럼 남쪽으로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술에 취해 골아떨어져 있던 팽성의 56만 한나라 연합군. 아침이 밝아오는 시각, 항우의 3만 정예 기병이 들이닥쳤습니다. 항우가 왔다. 이 한마디가 56만을 무너뜨렸습니다. 조직적 지위도 군기도 없던 연합군은 공포에 질려 무기를 내던졌습니다. 서로를 짓밟으며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기는 그 참상을 숫자로 기록합니다. 곡수와 사수에서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수수에서 또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도합 30만 명 이상이 단 하루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강물이 시체로 막혀 흐르지 못할 정도였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56만이 3만에게 패했습니다. 인류 전쟁사에서 이 정도의 병력 격차를 뒤집은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이것이 팽성대전입니다. 기원전 205년 4월 유방은 혼비백산하여 말 한 필에 올라타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 도망 과정에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유방은 마차에 아들 영과 딸을 태우고 달렸습니다. 초나라 기병이 뒤를 바짝 추격해옵니다. 마차가 무거워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유방은 아이들을 밀어버렸습니다. 마부 하우영이 마차를 멈추고 아이들을 다시 태웠습니다. 유방은 또 밀었습니다. 하우영은 또 태웠습니다. 세 번째에 하우영이 소리쳤습니다. 아무리 급하다 해도 어찌 자식을 버리십니까? 결국 아이들은 살아남았고 이 아들이 훗날 한나라 이해 황제 해제가 됩니다. 그러나 유방의 아버지 유태공과 아내 여친은 운이 없었습니다. 심의기와 함께 탈출을 시도하다 초나라 군대에 그대로 사로잡혔습니다. 항우는 이들을 군중에 두고 인질로 삼았습니다. 패잔병들을 끌어모으며 간신히 서쪽으로 도망친 유방은 장량과 제외하자 말에 기댄 채로 통곡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에피소드를 놓고 중국 역사가들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목숨을 부지해야 나중에 다시 싸울 수 있다는 냉정한 현실 판단이라는 옹호도 있고 인간으로서의 바닥을 보여준 치욕적 장면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유방이라는 인물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날것의 기록임은 분명합니다. 사기에는 유방이 나중에 이 일에 대해 별다른 해명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패잔병을 수습한 유방은 서쪽 형양성으로 도망쳐 겨우 숨을 돌렸습니다. 소아가 관중에서 미친 듯이 끌어모은 병력이 형양으로 쏟아져 들어와 그나마 진영을 추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우는 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군이 형양성을 철통같이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성 안의 식량은 빠르게 바닥났습니다. 밖으로 나갈 구멍은 없었습니다. 원군이 올 기미도 없었습니다. 유방은 홍문현 이후 최대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56만을 날려버린 오만의 대가가 이것이었습니다. 이때 천재 책사 진평이 하나의 이간계를 씁니다. 항우의 최고 참모 범증을 이간질시켜 항우 곁에서 쫓아내는데 성공합니다. 범증은 항우를 떠나는 길에 등창이 나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포위망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은 것을 안 항우의 공격이 더 거세어졌습니다. 성 안에서 굶어 죽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내가 유방의 막사로 들어왔습니다. 진평은 항우의 사자가 왔을 때 일부러 성대한 잔치상을 차려놓았다가 사자를 보자마자 우린 범증의 사자가 온 줄 알았는데 항우의 사자구만 하며 음식을 모두 빼앗고 초라한 밥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단순한 연극이 항우와 범증 사이를 갈라놓는 데 성공했습니다. 항우는 이 수작에 넘어가 40년 평생의 책사 범증을 의심했고 격분한 범증은 스스로 떠났습니다. 사기에 기록된 실화입니다. 유방의 막사로 들어온 사내. 그는 유방의 오랜 부하 장군 기신이었습니다. 홍문현에서도 목숨을 걸고 유방을 호위했던 충신, 폐연 시절부터 유방을 따른 고향 친구 기신이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대왕, 이대로 가다간 모두 죽습니다. 제가 대왕으로 위장해 항복하겠습니다. 그 틈에 대왕께서는 탈출하십시오. 그런데 이 작전을 실제로 설계한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책사 진평이었습니다. 진평이 계략을 구상했고 기신이 직접 실행을 자원했습니다. 진평의 계략은 이러했습니다. 1단계 여군 2,000명을 무장시켜 동문으로 내보낸다. 한밤중에 갑옷을 입은 2,000명의 여인들이 동문을 열고 걸어 나옵니다. 당대에는 상상도 못할 광경에 항우의 병사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진짜 전투원인지 항복 행렬인지 알 수 없어 진영 전체가 술렁입니다. 2단계 기신이 왕의 수레를 타고 등장한다. 그 혼란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 황옥거가 동문으로 나타납니다. 왕을 상징하는 깃발 좌독을 달고 기신이 수레 위에서 외칩니다. 성 안의 양식이 다 떨어졌소. 한왕이 직접 항복하러 나왔소. 초나라 군사들이 일제히 만세를 외쳤습니다. 모든 시선, 모든 병력이 동문으로 쏠렸습니다. 3단계 진짜 유방은 서문으로 탈출한다. 바로 그 순간 진짜 유방은 기병 수십 명만 데리고 반대편 서문을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행선지는 성고, 다시 싸울 땅을 향해 항우가 수레로 다가갔습니다. 황포를 입은 사내가 유방이 아닌 기신임을 알아챘습니다. 항우가 물었습니다. 한왕은 어디 있느냐? 기신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대왕은 진작에 달아나셨소. 이 멍청아. 그것이 기신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불에 타 죽는 그 순간까지 기신은 항우를 향해 욕을 퍼부으며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비명 한 번 없이, 두려움 한 번 없이.
귀신이 여군을 동원하자는 계략까지 직접 고안한 것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기와 관련 기록에 따르면 여군 2,000명을 무장시켜 동문으로 내보내는 계략은 진평이 제안한 것입니다. 귀신은 유방으로 위장해 죽겠다는 희생을 자원했고 이 작전의 실행을 맡았습니다. 두 사람의 역할이 다릅니다. 진평은 계략가, 귀신은 희생자. 일부 소설과 드라마에서 귀신이 유방과 외모가 쌍둥이처럼 닮았다고 묘사합니다. 그러나 사기에는 두 사람의 외모가 닮았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항우가 속은 것은 어두운 밤, 왕의 수레와 의복이라는 상징, 그리고 여군의 혼란이 만들어낸 총체적 기만의 결과였습니다. 고려 태조 왕건이 927년 공산 전투에서 후백제 견훤에게 포위되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장군 신순겸이 왕건의 옷을 입고 왕의 수레를 타고 후위를 맡아 적을 유인했습니다. 신순겸은 그 자리에서 전사했고 왕건은 살아남았습니다. 이 신순겸의 희생이 귀신의 일화에서 직접 차용한 것이라는 것이 역사학계의 통설입니다. 2200년 전 중국의 한 충신이 만든 이야기가 1300년 후 한반도에서 그대로 재현된 것입니다. 승리의 술잔을 너무 일찍 든 오만의 대가로 56만 대군 중 30만 이상을 잃고 가족을 인질로 빼앗겼으며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를 불길 속에 남겨두고 혼자 도망쳐야 했던 유방. 그런데 여기서 유방이라는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도망친 유방은 관중으로 들어가 소아가 준비한 병력을 수습했습니다. 다시 동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평양을 중심으로 항우와 다시 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만에 빠진 유방이 처참하게 실패했다면 그 실패에서 배운 유방은 달랐습니다. 행성대전은 리더가 자만하는 순간 얼마나 처참한 피눈물을 흘리는지를 역사가 가르쳐주는 매서운 경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패배에서 배우는 자만이 마지막에 이긴다는 것도 역사가 증명해주는 사실입니다. 자식을 수레에서 밀어버렸던 그 남자가 결국 항우를 꺾고 천하를 손에 넣었습니다. 다음 편 제7편에서는 초안쟁패 최고의 두뇌 대결이 펼쳐집니다. 항우의 40년 책사 범증과 유방의 천재 전략가 장량, 두 노회한 지략가가 맞붙는 소름돋는 심리전, 그리고 유방이 판을 뒤집기 위해 선택한 파격적인 인재기용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만약 여러분이 유방이었다면 나를 대신해 죽겠다는 충신을 뒤로하고 서문으로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달리는 마차에서 자식을 밀어버린 유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AI 문사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